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오후 보내셨습니까? JTBC 국제부 해적방송 앙골라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혜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부 박소연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실패를 두려워해서 숨을 곳을 찾고 있는 2030 청년 세대 관련된 외신을 들고 왔습니다. 중국 청년들이 요양원에 몰리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고 오셨다고요? 네. 그 전에 왜 저 저랑 눈 마주치면서 웃으시는데. 네. 아니, 네. 이재 기자 굉장히 오랜만인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기다리셨죠? 네. 네, 다 보고 싶어 하셨던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맞은편에 앉아 있는데 제 눈치를 이렇게 보면서 오늘 컨디션 어떤가? 오늘 좀 하자고 해도 되나? 이러고.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네. 며칠 컨디션이 좀 안 좋았는데 네. 네, 이제 컨디션을 완전히 회복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약간 홈쇼핑처럼 하라고 그런 댓글이 있어서 우리가 좀 하이톤으로 네. 텐션 끌어올려서 네. 그렇게 오늘 진행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이재 기자의 텐션 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늦은 오후긴 한데요. 저희랑 붉은 보내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주제는 우리가 이렇게 발랄하게 시작을 네. 했지만 네. 사실 좀 아이고. 무거운 주제예요. 그러니까요. 그 요양원은 은퇴 후에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가는 곳인데 그 중국에서 청년 세대가 요양원을 간다. 이 소식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이게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보도의 첫 장면을 제가 캡처해 왔는데요. 이제 중국 청년들 20, 30대 사이에서 요양원이 좀 새로운 트렌드가 됐다라고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번아웃에 빠진 2030 세대들이 요양원을 찾는다는 건데 가격이 꽤 괜찮더라고요. 한 달에 1,500위안이고요.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28만 원이고 어르신들을 위한 요양원의 가격은 5,000위안 정도로 우리도 한 94만 원인데 그보다 한 3분의 1 가격인 거죠. 여기서 뭐 하냐 했더니 함께 밥도 먹고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도 하고 요가도 하고 같이 대화도 하고 그러면서 좀 정신적인 충전을 하는 장소라고 좀 보면 될 것 같더라고요. 우리로 따지면 약간 고시원 같은 데인데 고시원이 좀 더 이제 공동체적인 고시원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될까요?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함께 뭐 밥을 먹고 함께 기타 치며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네. 서로가 상처받았던 그 일들을 대화를 하면서 좀 풀어가는 휴식의 공간인 것 같더라고요. 게스트하우스 같기도 하네요. 약간. 그러네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러한 현상 왜 이렇게 나타났냐, 어떻게 그 현상에 대한 원인을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 이 중국인 청년들이 과도한 노동을 하지 않고 최소한의 생계 활동만 유지하는 탕핑 유행과 좀 맞물려서 이러한 요양원도 찾고 있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좀 탕핑이 뭐죠? 그렇죠. 낯선 용어긴 하잖아요. 들어놓을 탕에 그리고 평평할 평, 바로 말씀을 드리면 편하게 들어 눕는다, 이러한 걸로 좀 직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취업난에 시달린 중국 젊은이들이 적극적인 일도 근로도 하지 않고 소비도 하지 않으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누워서 지낸다라고 좀 분석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저희들도 사실 너무 지치면 바닥과 한 몸이 되어서 좀 며칠간의 요양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분위기와 이 청년들이 요양원을 찾는 현상을 조금 이해하시는데 좀 이해하실 때 좀 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탕핑 현상이라는 게 그 용어만 들어서는 굉장히 뭐 약간 놀고 먹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따지고 보면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취업난에 시달려서 이렇게 청년들이 잠깐 쉬어가는 그런 타이밍으로 갖는 거기 때문에 좀 어떻게 생각하면 좀 씁쓸하기도 하네요. 그 이두성 특파원이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 네. 중국 청년 6명 가운데 1명은 현재 실업 상태래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불안한 현실 속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고 싶어하는 마음이 청년 양로원의 인기를 이끌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양요원이요? 양로원. 네, 죄송합니다. 네, 발음 똑바로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네, CNN에서 은둔형 외톨이 문제를 다뤘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건 바로 이번 주 초의 보도였어요. 네. 이것도 좀 잇따라서 보도가 났긴 했는데 네. 이 화면을 보면 이거 CNN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와 홍콩, 일본의 은둔형 외톨이의 청년들의 하루 그런 네. 거를 좀 인터뷰한 기사를 실었더라고요. 네, 배경부터가 좀 어두침침하네요. 네.
일단 제가 캡처해온 거는 네. 홍콩의 사례였어요. 네. 근데 사실 이 운둥년 외톨이라는 게 우리나라 용어로 직역을 하면 이런 용어지만 사실 일본에서 먼저 이슈화가 됐었던 거잖아요. 히키코모리. 네.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네. 저희 우리나라에서도 이 뭐 영화도 나오기도 하고 그 뭐 정확한 용어는 뭐죠? 히키코모리? 은둔형 외톨이라는 그런 용어인데 그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해서 스스로 사회와 담을 쌓고 집안에만 틀어박혀서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CNN에서 통계를 소개했는데 제 발음도 좀 문제가 있네요. 네, 한국은 19세부터 32세 인구 가운데 2.4%인 24만 4천 명이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고 이게 2022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결과인데 CNN이 인용을 했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이것도 정확하진 않다고 합니다. 이건 뒤에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정확한 실태 파악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해요. 그리고 일본은 한국보다 더 많은 150만 명. 이거는 일본 정부 차원에서 조사한 결과라서 좀 더 신뢰도가 있는 거고요. 홍콩은 최대 5만 명 은둔형 외톨이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까? 그 CNN 보도 내용 보니까 좀 안타깝더라고요. 네. 사실 지금 보고 계시는 게 홍콩에 사는 19살 찰리. 네. 예. 방의 모습을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이제 그림을 그린 거잖아요. 네, 2층 침대죠? 네, 2층 침대인데 저는 네. 이거 기사 보면서 좀 가슴이 아팠던 게 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그 찰리가 지내는 2층 침대의 아르칸이에요. 네. 근데 혼자 은둔 청년이라고 해서 혼자 지내나 했더니 바로 머리 위에 할머니랑 같이 한 방을 쓰고 있더라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로움을 느낀 청년이더라고요. 바깥 생활도 하지 않고 네. 그게 좀 더 저는 가슴이 아팠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멘트도 기억에 남는데 이미 포기해버린 느낌이다. 본인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든다. 이런 멘트를 15살짜리가 한다는 게 저는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렇죠. 밥도 침대 위에서 먹고 뭐 가족들이 다 잠든 저녁 때 되어야 조금 밖에 그러니까 방 안에 나와서 생활을 좀 하거나 아니면 뭐 하루 종일 컴퓨터를 하거나 낮 시간에는 거의 침대 안에서 잠만 자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창 나가서 뛰어놀아야 될 때인데 전문가들은 사실 한국, 일본, 홍콩 세 나라가 공통적으로 학업, 경제적 성과 이런 것들을 너무 지나치게 중시하고 그 실패에 관대하지 않기 때문에 젊은 층에 완벽주의적 공포를 심어줬다. 이렇게 CNN에서는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세 나라는 모두 또 자살률이 아시아에서 6위권에 들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한국은 밀레니얼 세대 그리고 Z세대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완벽주의적인 걱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경향이 나타나는 걸로 분석이 됐고요. 그리고 일본은 생활비 상승, 임금 정책 이런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 성향이 나타나는 걸로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뭐 홍콩이나 우리나라와 다른 점이 있다면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젊은 세대지만 일본은 이런 히키코모리가 전 연령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히키코모리가 일본에서 오래전부터 이제 나타났으니까 세대가 좀 그 와이드하게 브로드하게 좀 넓어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CNN에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그 35세부터 5년간 은둔형 외톨이로 살았다는 남성이 인터뷰를 한 게 있어요. 네. 근데 이 남성은 일본 사람인데 그 부모 병간호를 위해서 고향으로 내려온 다음에 외동아들로 간병하고 또 재정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심한 압박감을 느꼈다. 그 이후에 본인은 침실에 틀어박히게 됐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떤 가정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뭔가 사회적으로 완전히 뒷받침이 안 되면서 이 청년이 느꼈을 뭐 절망감 이런 것들 때문에 은둔형 외톨이를 선택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 인터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네. 우리나라가 저출산화 되면서 아이를 낳아도 하나만 낳는 세대가 되어버렸잖아요. 세상이 좀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몇십 년 후에 우리나라도 저러한 절차를 좀 밟게 되는 거 아닐까? 이러한 생각도 조금 번쩍 들기도 했습니다. 또한 홍콩의 원인도 이렇게 분석을 했죠. 홍콩도 비판에 민감하고 지나친 자기 비판 그리고 실패에 두려워하는 게 이러한 은둔형 외톨이의 원인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쭉 보면은 어떤 사회적인 것도 사회적인 건데 개인적으로 느끼는 스트레스, 압박감 이런 게 굉장히 커졌기 때문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던데 어떻게 보세요?
네,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왜냐하면 세상이 치열한 경쟁 사회가 돼버렸잖아요. 네. 예전에는 그 윈윗 세대 같은 경우는 뭐 산업화, 뭐 민주화 하다 보니 뭐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일자리도 많았고 뭔가 일구어갈 게 많았는데 지금 같은 상황은 너무 경쟁이 보다 심해졌고 질 좋은 일자리도 굉장히 많이 감소를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패에 굉장히 민감해진 사회가 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들어가서 뭐 OT를 즐길 tum도 없이 애들이 대학 거기 도서관에 처박혀서 취업 준비를 한다는 이 사회가 정상적입니까? 네. 이게 홈쇼핑 같은 거예요? 적응 안 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돌아와요, 이지혜 기자. 네, 돌아와야겠습니다. 정신을 좀 놓고 있죠. 네. 그리고 또 어떤 원인도 분석을 했죠. 가족의 변화 이런 것도 얘기했잖아요. 네. 근본적으로는 사실 대가족에서 이제 핵가족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공동체적인 관계 형성 경험이 좀 부족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전문가 인터뷰도 실었더라고요. 그 인터넷이나 뭐 코로나19도 여기에 또 한몫을 했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아시아 전역에 정부와 단체들이 나섰다라는 그런 분석을 CNN에서는 했는데 그 은둔형 외톨이들의 그 사회 재진입을 돕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국가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네, 그 박 기자가 은둔 청소년에 대해서 직접 취재도 했었잖아요. 그 기사 쓴 것도 봤었는데 맞아요. 좀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가 만난 은둔형 청년은 20대였거든요. 근데 저는 되게 좀 속상했었던 게 뭐냐면 직접 만났어요? 네네. 만났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학교 폭력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제 더 슬펐던 거는 뭐냐면 가정 폭력도 동시에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 청년분은 그 중학교 시절에 마음의 위안을 받을 곳은 어디였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얘기를 들었을 때 저도 굉장히 외롭고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집안으로 숨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도 저는 100번 정말 이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거의 한 10년 가까이 숨어 산 거예요? 네네. 그 숨어 살다가 드디어 이제 사회와 다시 이제 직장도 찾고 사회 생활을 조금 하시는 청년이었거든요. 근데 사회생활 한 지 몇 년, 1, 2년밖에 되지 않은 청년이었는데 그 과거의 얘기를 하셨을 때 저는 너무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 한 명이라도 나타나서 이 아이의 목소리를 좀 들어줬다면 학교에서 학교 폭력을 당했었던 그 외로움, 그리고 가정에서 가정 폭력을 당했었던 그 외로움을 누군가 한 명 나타나서 알아주기만 했었더라면 이렇게 몇 년 동안 집안에서만 지내지는 않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이 그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은둔 청년이 시작되는 그 시기가 청소년기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요? 맞아요. 거의 그 은둔형 외톨이의 시작은 40%가 청년기래요. 그래서 이 청소년기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빠르면 초등학교 시절에서도 시작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그 접근을 해줘야 된다. 빨리 이제 그 옆에서 좀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취재했을 때 전문가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당시 이제 정유정 그 살인 사건이 막 보도되던 그 시점이었어요. 고유정 말씀하시나요? 고유정도 정유정. 정유정. 네네. 그 강력범죄 그 살인 그 여성 그 범죄가 있었던 그 해였는데 그때 이제 정유정의 앞에 붙는 타이틀이 은둔형 외톨이로 몇 년간 지냈다 이렇게 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보도에 대해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쌓게 만들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전문가들은. 그래서 이들이, 그러니까 은둔형 외톨이들이 보다 사회와 단절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데, 뭐 찐 은둔형 외톨이들은 정말 이렇게 남을 해칠 힘조차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절망감이 커서. 네네. 그렇군요. 이제 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부터 외부와 단절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다는 조사 결과가 있더라고요. 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고립은둔 청년을 대상으로 심층 조사를 했는데 이들 가운데 24%가 청소년기에 은둔이 시작됐다는 그 결과가 있었고요. 여가부 조사도 있었는데 2022년에 전체 학업을 중단한 학생 52,900여 명 가운데 중고등학생
중학생 때 시작된 단계가 전체 45%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통계랑 비슷한 것 같아요. 좀 전에 CNN이 분석한 부분 중에 핵가족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 부분이 청소년 은둔 문제에서 좀 주목할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지난해 12월에 경기도 연구원 보고서에서 청년의 고립 은둔 진단과 대책이라는 보고서를 내놨는데 네. 다수의 은둔형 청년들이 그들의 부모는 공통적으로 아이들이 출생한 이후에 바로 노동 활동에 참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맞벌이 부부가 크게 늘어난 1980년대부터 이러한 그 고립 은둔형 외톨이가 좀 늘어났다고도 하는데 생후 6개월에서 3년 사이 주 양육자와 애착 관계 형성이 원만하지 않았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런 거 너무 부모 책임으로 모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가족이 한 방이나 거실에서 함께 지내다가 핵가족화되면서 이제 각자 방으로 들어갔대요. 네. 그러면서 온라인 활동을 하고 이제 배달을 통해서 식사를 각자 해결을 하다 보니 그러한 영향도 미쳤거니와 또한 소속 구성원들의 삶에 온정적으로 개입했던 이 다양한 공동체도 이 사생활 보장과 인권 부상 흐름 속에 결속이 느슨해지고 대부분 와해됐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너가 뭔데 왜 나의 일에 참견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공동체보다는 개개인이 중요해졌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서 청년들의 은둔 경향이 짚어졌다고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딱 쭉 들었을 때 은둔 청년을 나누는 그 기준이 뭔지가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 아까 말한 가정폭력 같은 피해를 당한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가 은둔형 외톨이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제 부모가 맞벌이지만 또 이렇게 고립의 길을 택하지 않는 또 사람들도 있잖아요. 뭐 애착 관계가 완전히 형성되지 않아도 그 기준은 대체 뭐예요?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점차 기준을 그러니까 고립 은둔형 외톨이라는 용어 정의부터 그리고 언제부터 어떤 사람들을 이들로 분류를 해야 되느냐 이런 정립해 나가는 과정이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최근 그러한 뭐라고 해요 연구단체의 그런 걸 보면 네. 3개월 넘게 집에만 있거나 가족 외에 거의 접촉이 없는 경우를 은둔 위험성 있는 경우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부모나 교사가 뭐 사춘기랑 혼돈을 해서 좀 늦게 발견을 할 경우가 있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빨리 개입을 하라. 그게 회복하는데 더 예후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결국은 가족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이 은둔형 외톨이가 돌아갈 곳은 가족들이라고 저는 좀 와닿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족과 함께 이제 그러니까 사회로 사회적으로 뒷받침을 해줘야겠죠. 예, 사회로 돌려보낼 경우는 이제 가족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럼 가족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결국은 뭐 가족의 의미를 다른 용어로 이제 하면 마음을 놓고 의지할 대상이 있어야 이들이 사회 복귀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취재를 준비를 하면서 그 박종석 그 연세봄 정신건강의학과 원장님이랑 좀 통화를 해봤습니다. 이제 이분이 사실 최근에는 그것이 알고 싶다 그 유명 프로그램에 그 출연을 하셔서 그 쓰레기집 그 저장 장애를 앓고 있는 분들의 그 이제 성향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하시고 그 은둔형 외톨이 문제를 또 최근에 발언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좀 또 지난번에도 한번 다른 취재로 이렇게 접촉해 본 적이 있어가지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은둔형 외톨이를 이분은 뭐라고 정리를 하셨냐면 사회 불안 증세를 보이는 우울증이다. 결국은 이게 이제 뭐 크게 보면 우울증이고 그리고 이 은둔형 외톨이가 뭐 정확한 이제 무슨 병명이 있는 게 아니래요, 아직은. 그래서 크게 보면 우울증이지만 뭐 ADHD, 성인 ADHD일 수도 있고 강박일 수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걸 조기에 발견하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오래되면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데 20대에 생기면 완치 가능성이 60%가 된대요. 근데 30대 후반을 넘어가면 이때 발견하면 치료율이 30% 이하로 뚝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꼭 나이로 이렇게 구분을 한다기보다는 뭔가 우리가 그 청년층에서 조기에 발견해서 이제
뭐 치료를 빨리 적시에 해주면은 사회적 고립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그 일본 같은 경우는 히키코모리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적극적이고 사회적으로 다 같이 논의를 하고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는 분위기래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는 꽁꽁 숨기고 아까 박 기자 말씀하신 대로 가족들도 이제 뭔가 옆에서 계속 케어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이게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래서 그 박 원장님 같은 경우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지역 의료 차원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나 그 정확한 실태 파악을 하는 것부터가 지금 중요하다. 그래서 이들한테도 그 또 지금 이런 또 은둔형 외톨이 문제를 너무 자극적으로 우리가 사실 보도를 하고 맞아요. 그 문제를 너무 자극적으로 자꾸 다루지 말고 이게 단순히 너만의 문제가 아니야. 그리고 너는 이거를 가지고 이제 과도하게 이제 막 희망을 막 꺾어가지고 너는 뭐 이러니까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거야. 너는 은둔형 외톨이가 맞아. 이렇게 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사회로 끄집어내서 이분들을 같이 치료를 해나가는 방법으로 우리가 모색을 해나가자. 이렇게 제언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게 CNN은 아시아 것만 좀 집중해서 보도를 하긴 했지만 네. 이 전 세계적인 문제라고 지금 보고 있죠. 그렇죠. 그 이제 국제적으로도 심각성이 인정되는 분위기인데 네. 코로나19 이후에 사실 외로움, 고립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판단을 해서 그 세계보건기구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WHO도 나서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 지난해 5월에 그 비상사태는 해제를 했는데 6개월 뒤인 11월에 그 WHO가 또 다른 긴급한 건강 위협이 발생했다 이러면서 사회적 연결위원회라는 걸 만들었대요. 근데 이게 아까 방금 말씀드린 외로움, 사회적 고립 이런 거를 너무 심각하게 이제 생각이 된다. 그래서 국가를 넘어서 국제사회가 해결해야 되는 이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연결위원회까지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뭐 타사에서 이제 뭐 단독 보도로 해서 나왔는데 사회적 연결 글로벌 수치, 글로벌 지수를 만들어서 뭔가 이거 체계적으로 우리가 이걸 좀 대응을 해나가자. 국제적으로 어떤 기준을 만들어가자. 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올해 말부터 그 시범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4개 네. 시도를 선정을 해서 원스톱 통합 지원 사업 센터를 시작을 한대요. 네. 그래서 이제 이름이 청년 미래센터로 이름을 정했는데요. 네. 은둔형 외톨이를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도 만들고 방문, 전화, 문자 상담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네, 보건복지부가 2024년 업무계획 그 발표한 거를 홈페이지에 게재해 놓은 게 있어가지고 좀 봤는데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조금씩 이제 좀 이걸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 자가진단을 통해서 상시 발굴하고 전담 지원 체계를 운영해서 심리 상담하고 가족관계 회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렇게는 돼 있어요. 이제 적극적으로 실태 파악에 나서냐 아니냐 이건 좀 두고 볼 일이겠죠. 사실 작년 말에 그 복지부가 정부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이 은둔형 청년이 고립 운동 청년이 우리나라에 몇 명 있는가를 정부 차원에서 왜 이렇게 많이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괜찮습니다. 지난해 말에 정부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보건복지부가 우리나라에 고립 운동 청년이 과연 몇 명이나 있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이 당시에 나왔던 게 54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2022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4만 명보다 월등히 좀 많은 수치인데요. 네. 또 보건복지부에서 지적한 사항이 보건복지부가 이제 연구한 부분도 이들로 인해서 경제적 손실 부분도 조사를 했더라고요. 이 고립 청년들 네. 이대로 방치함으로 인하여 연간 6조 7천억 원의 그런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좀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근데 사실 그게 그 실태 조사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좀 궁금하긴 한데 그게 사실 뭐 정신과나 뭐 이런 데 가서 받았던 그런 실태일까요? 아니요, 좀 정확하진 않을 텐데요. 네. 이게 청년들 그 연령대 있잖아요. 청년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같은 나는 설문조사? 설문조사 있잖아요. 나는 외로움을 느낀 적이 있느냐 이거를 표본으로 이제 조선을 그러니까 표본 삼아서 이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차이가 크잖아요. 2022년 그렇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결과와 네. 보건복지부의 결과가 좀 너무 크게 차이가 나서 네. 뭐 어쨌거나 이 정도로 많다. 우리나라 청년들
이 정도로 고립감을 느끼는 청년들이 많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경제적 손실이 연간 6조 7천억 원이나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부각시키는 데는 충분히 의의 있는 조사였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고립 운둔 청년 80.8%가 지금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길 원한다. 이렇게 응답을 했고요. 또한 67.2%가 내가 지금 집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시도한 적이 있다. 이렇게 응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어떤 발전 가능성이 있네요. 그러니까요. 개선 조금만 가능성? 우리가 조금만이라도 좀 이끌어낸다면 사회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이기도 하죠. 아까 그 박종석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도한 희망 꺾기나 이런 게 없고 지역사회에서 좀만 더 관심을 가지면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혹시 우연한 기회에 뭐 유튜브 알고리즘을 타고 와서 저희 방송을 보신 좀 홀로 상처를 치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영상을 보시고 뭐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한 말씀은 안 드릴게요. 이게 왜냐면 사실 지금 저희 나이가 돼도 실패 너무 무섭고 뭘 해보기도 힘들고 그런 건 좀 마찬가지이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다만 좀 사회와의 단절은 제발 끊지만은 말아달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뭐 안골라 좀 구독 좀 해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저희 라이브 방송 하고 있거든요. 지금 채팅창 켜놨는데 아무도 채팅을 안 걸어주셔서 혹시 지나가시다가 좀 보셨다면 저희 라이브 할 때마다 뭐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뭐 악플도 사실 관심이라고 하잖아요. 뭐 악플도 좀 달아주시고 그래도 이왕이라도 선플 달아주셨으면 좀 좋겠고요.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여튼 제가 뭐 기자 뭐 한 10년 동안 했지만 이렇게 말도 못하고 맨날 버벅거리고 뭔지도 모르겠고 이런 경우 굉장히 많으니까 저 모습 한번 보시면서 항상 이게 시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진일보 하려면 이제 첫걸음이 중요한데 지금 첫걸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라이브 방송 보시면 이렇게 실수하는 모습을 여과없이 보실 수 있으니까 뭐 여튼 힘들지만 뭐 상처투성이지만 그럼에도 연결고리 좀 놓지 마시고 작은 시도들 해보면서 다시 한번 자신감 쌓아가시는 그러한 기회가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오늘 방송하면서 든 생각이 있어요. 뭐요? 이 은둔형 외톨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용어가 지금 통일되지 않잖아요. 우리만 해도 지금 고립형 고립 운둔형 외톨이. 그렇죠. 은둔형 운둔 외톨이, 청년, 고립 운둔 청년, 고립 운둔 청년 되게 중구난방인 것 같아요. 외톨이. 그러니까 지금 복지부나 뭐 여가부나 다 용어가 통일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뭔가 이 용어도 통일시키고 어떤 법안에서도 좀 통일을 시키고 뭐 그런 쪽으로 세계 평화 말씀하시는 저도 좀 취재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용어가 통일돼야 어떤 법률이든 이런 게 체계가 완성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저는 취재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는 내일도가 아니라 내일은 또 주말이네요. 네. 다음 주에도 다른 소식 들고 이 시간대에 저희가 정확한 시간대를 고지를 못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뭐 여튼 오후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알람 해놓으시면 저희가 라이브 언제 하는지 아실 수 있으니까요. 구독과 알람 해주시면서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